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극한 호우에 충청 전라를 비롯한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특히 충남 서산에는 이틀 새 519mm의 괴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로 지금까지 4명이 사망했는데 더 걱정은 남부지방에 내일까지 최고 300mm의 비가 더 예보돼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 같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꼼꼼하게 살펴야겠습니다.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요, 물난리로 정신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네, 미국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미국 메인주의 한 도로에서 아주 발빠른 이 동물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동물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한 차량 앞으로 갑자기 달려드는 거대한 조류 한 마리입니다. 어머나. 뒤뚱대며 도망가는 모습이 타조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공작새 같기도 하죠. 하지만 둘 다 아닙니다. 네? 이 새는 에뮤라는 이름의 새입니다. 그리고 이 새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가정집에서 탈출했다가 자신을 찾는 경찰차 앞에 이렇게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알파벳 퀴즈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에뮤 할때 그 에뮤 네, 뭐예요 이게? 생소하시죠? 네. 에뮤라는 새인데요. 에뮤. 예, 그 지금 영상 보신 분들은 이거 타조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타조는 아니고요. 공룡의 후손으로 알려진 새입니다. 에? 몸 길이가요. 작지 않은데 1.8m에 이르고 몸무게는 작게는 35kg에서 많게는 한 50kg가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덩치가 큰 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기 순간 주라기 공원 된 거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타조류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으로 분류가 되는 새입니다. 호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새라서 국조로 분류가 돼 있고요. 나라를 상징하는 새예요. 맞습니다. 날지 못하는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빨리 달리는 능력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가정집에서 탈출했다가 이렇게 딱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그래도 뭔가 다치지 않고 또 사람한테 해도 안 끼치고 이 무사히 붙잡혀서 천만 다행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계속해서 미국 소식 준비했습니다. 아하. 미국 노스다코타주의 하늘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영상이 준비됐는데요. 네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한 패러글라이더가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던 그 순간 네. 이렇게 갑자기 허공에서 번쩍 보셨죠? 번쩍 불꽃이 튀고 그대로 강으로 떨어집니다. 하강을 시도하다가 실수로 고압선에 걸린 거라고 하는데요. 저공 비행 중에 강한 햇빛으로 인해서 그 전선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최재명 교수님, 영상에 저 패러글라이더가 지금 패러글라이딩이 좀 걸리니까 그제서야 약간 시커먼 전선줄이 보였지. 안 그러면 진짜 저희들도 영상 속에 보니까 전선이 있는 줄 몰랐어요. 거의 몰랐어요. 그리고 날도 좀 어둑어둑해서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고도로 가다 보니까 이제 아마 부딪힌 것 같은데 네. 다행히도 저 패러글라이더는 바로 떠올랐습니다. 강에 빠지긴 했지만 부력이 있었는지 바로 떠올랐고요. 야. 그래서 크게 다친 곳 없이 구조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들은요, 최근 기후변화로 풍속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패러글라이더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루트나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도 네. 갑자기 풍속이 바뀌어서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도 강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육지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너무나 나무나 전신주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대요. 저런 경우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해서 감전사고 안 당한 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제목 보세요. 예비 신랑 논란 후 신지 씨.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이름이에요. 코요태 멤버 신지 씨. 근데 이제 내년에 결혼한다 발표 후에
처음에는 이제 축하해주는 분위기였는데 그 뭐 하루도 못 갔을까요? 기억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들 막 말 나오고 해서 지금은 이 김묘성 기자님 많은 분들이 축하의 분위기도 여전히 갖고는 있겠지만 신지 씨 요즘 잘 지낼까 걱정의 분위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7살 연하의 가수 문원 씨와 결혼 소식을 영상을 통해서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축하의 메시지도 분명히 있었지만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쏟아졌었어요. 문원 씨가 직접 나와서 밝혔던 자신의 이혼 경험 그리고 전처와의 사이에 딸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이것과 관련된 또 이것과 관련 없는 이야기까지 사생활 의혹들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었죠. 대중들은 그래서 신지 씨를 향해서 결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더 나아가서는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목소리를 높인 바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신지 씨는 이 목소리를 듣고 직접 보는 것을 꽤 오랜 시간 동안 감당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의 심정도 역시 영상을 통해 밝힌 바가 있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물론 이제 댓글을 남기신 분들 중엔 저런 내용 말고 진짜 진심으로 신지 씨를 걱정하고 더 나아가서 코요테 멤버를 걱정하는 글들도 있었겠지만 근데 저 네티즌 누리꾼의 글만 놓고 보면 너 때문에 코요테 끝났다? 너 때문에 망했다? 이건 그냥 악플 아니에요? 이런 것도 뭐 어떻게 그냥 봐줘야 돼요? 뭡니까 이거는? 사실 저 너 때문에라는 말 자체가 저는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일련에 벌어진 사건들은 범법행위가 아니라 신지 씨의 개인 사생활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최종적인 판단은 신지 씨가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무언가 그가 활동하는 코요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반응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저런 댓글은 읽더라도 거르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신지 씨가 다 읽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이유는 본인으로 인해서 코요테가 구설에 오른 거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지 씨가 지난 12일에 SNS에 후배들과 함께 무대를 치른 후 해당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좀 굉장히 가슴 아플 만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뭐예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한 누리꾼이 힘들게 번 돈, 피 한 방울 안 섞인 문원 씨 딸에게 상속되는 일이 없도록 부부 재산 약정 체결하세요. 꼭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이걸 본 신지 씨 사실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제가 올린 글과 관계없는 댓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유. 이 답을 하기까지 정말 고민이 많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댓글들을 읽고 본인이 어떻게든 좀 팀에 피해가 안 가도록 대처를 하고 싶다고는 하지만 대처를 떠나서 본인이 읽는 순간 소가리라고 굉장히 큰 심리적 타격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 영향이 무대에도 끼치게 됐는데 사실 신지 씨 하면 27년 동안 활동하는 베테랑임에도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긴장이 되고 진정이 안 된다. 공황장 약을 먹기도 했다고 토로했고요. 팬들이 날 향해 너무 예쁘다고 해주시는데 눈도 못 마주치겠더라. 이거 자체가 심리적으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좀 우려가 됩니다. 그냥 그 누리꾼은 있잖아요. 누리꾼이라고 해서 아무 글이나 막 올려도 된다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글쎄요, 넓게 보면 크게 보면 좋아요. 긍정의 100번 양보해서 긍정의 의미로 보면 신지 씨를 걱정해주는 마음이라고는 하겠지만 보세요. 이거는 그냥 오지랖 아니에요. 보세요. 아까 누리꾼이 올린 거. 힘들게 번 돈, 피 한 방울 안 섞인 문원 씨 딸에게 상속되는 일 없도록 부부 재산 약정을 체결하세요. 아니 안진용 기자님 이거는 그냥 좀 뭐랄까요? 이거는 오지랖 아니 그냥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줘야 되는 거예요 누리꾼들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실 이거는 제가 봐도 도를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문원 씨의 좀 부적절한 언행 때문에 도마에 오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두 사람만의 문제거든요. 두 사람이 풀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더 나아가서 그 문원 씨의 자녀에 대한 얘기까지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미 문원 씨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어질 것까지 대비하라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 얘기를 신지 씨가 받아들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신지 씨 스스로 문원 씨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모양새밖에 되지 않겠죠. 네. 근데 신지 씨가 이 댓글에 굳이 댓글을 단 이유가
왜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거는 신지 씨가 네. 분명히 이런 누리꾼들이 쓰는 댓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글을 읽을 수 있는 나이라면은 본인으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맞아요. 입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지 씨 입장에서는 제가 올린 글과 관계없는 댓글은 정중히 사양해달라. 그러니 너무 앞서 나간 이런 누군가에게 맞아요. 상처받을 수 있는 글은 지양해달라고 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 이런 말들이 막 줄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최지봉 교수님 혹시 이제 저게 영상이잖아요. 영상을 이제 찍고 촬영하고 있다는 어떤 의식이 되잖아요. 저 멤버들도. 그러면 김종민 씨와 백가 씨가 실제 정말 만약 시쳇말로 카메라 꺼지면 진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서 참는 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는데 실제로요. 그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했던 말이 더 저는 신지 씨에게 위로가 됐다고 생각해요. 신지 씨가 밝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멤버들이 우리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 그 말은 코요테를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야말로 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코요테라는 그룹이 시작됐고 그걸 통해서 서로 노력해서 코요테라는 이 큰 그룹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한테는 이제 우리가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줘서 힘이 되고 미안했다라는 표현을 한 걸 보면 이 두 사람이 우리가 너를 꼭 지켜줄 거야 이런 의미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너를 지켜줄 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지 입장에서는 자기만의 우군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멤버들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멤버들한테 신지 씨 때문에 멤버들이 피해당한 듯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잖아요. 우리는 네가 중요하지 그런 댓글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종민 이렇대요. 김종민 씨가 어릴 때부터 코요테를 지키느라고 외부 일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다. 신지 씨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부터는 본인 행복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너무 코요테 생각하지 말고 멤버 생각하지 말고 본인 행복을 위해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신지 씨 입장에서는요. 든든한 두 사람 때문에 어떤 이런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댓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든든한 우군 두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신지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이 큰 위로가 됐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민 씨가 멤버인 관계를 넘어서 오빠로서의 어떤 진심 어린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근데 장윤미 변호사 그렇다면 신지 씨는 앞으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아마 오늘로 이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계속 누리꾼이라는 사람들은 막 오릴 거란 말 글을 근데 어쨌든 모든 걸 안고 가겠다 그런 의지를 내비친 건가요? 그래 보입니다. 왜냐면 최근에 본인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 글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아 신지 씨가 지금 이런 심경이구나 이런 마음가짐이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한 단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날 올린 글을 보면요. 일단 제가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가수인 본업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의지를 다지면서요. 점차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저는 이 부분에 집중을 했는데 좀 길게 계속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인 즉슨 지금은 다소 구설에 오르고 있고 이제 배우자로 본인이 선택한 이 배우자 선택 안목과 관련해서 물음표를 던져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이건 신지 씨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 선택이 맞다라고 지금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길게 좀 너른 마음으로 지켜봐 주십사 이런 신경을 밝히고 있어서요. 이 결혼은 신지 씨의 의지대로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신지 씨나 문원 씨나 철부지 나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믿고 우리가 막 이러쿵저러쿵 말 섞지 말고요. 아름다운 사랑 이어가기를 잘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게 진정한 팬으로서 또 누리꾼으로서 해야 될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어머나? 아니 김연자 씨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영탁 씨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지금 장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제목을 보면 좀 놀라실 수 있고 저도 무슨 영탁 씨가 잘못을 했나? 그러니까요. 대선배인 김연자 씨 앞에서 왜 무릎 꿇을 일이 생긴 거지? 라고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거 안 좋은 기운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박 기운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느껴집니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진 한 장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사진 보이시죠? 막강한 포스의 김연자 씨. 지금 거의 하늘 위로 떠오르는 듯한 이런 포스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 밑에서 영탁 씨가 조금 다소 작은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넓게 벌린 채 하늘을 우러러 보는 모습이었는데
그 밑에 쓰인 글자 주시고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일까요? 주시고? 뭘 주시고라고 하는 걸까요? 주시고? 영상으로 한번 직접 만나보시죠. 네네. 입니다. 안녕하세요. 찐이야. 완전 찐이야.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탁입니다. 하반기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반기. 야, 거의 뭐 선거 멘트네. 기호 0번 영탁입니다. 기호 0번입니다. 기호 0번 영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도원 시민들을 위한 안녕하세요. 준비된 후보 여러분 기호 0번 영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꾸시네. 오케이. 편지 안 편지 보고 있어요. 되게 잘 꾸시네 진짜. 철저하는 게 아니라 고기 굽는 거밖에 없어요. 제가 또 뉴트롯에 또 이렇게 선봉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아,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진짜 기가 막힌 노래가 나올 겁니다, 형. 내가- 영탁과 네. 김연자가 함께. 오, 아우. 한번 들려드릴까요?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고 들려도 불러도 봐주시고 크게 이름 한번 불러주시고 이 노래가 들리면 따라 불러주시고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어 주시고 음치고 막치고 상관없이 우리 모두 댄스 주시고 판타스틱 타이밍 시니컬한 정신이 없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시고 다 주시고 대박 사건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이게 뭐 종교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니, 잠깐 포스터 보고도 주시고도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뭐를. 그런 느낌이 이제 저 야, 또 뜨거운 목사이고 전도 이러니까 현장 뭐. 그런 것 네, 같은 느낌이 네. 들어서 뭐 좋습니다. 어쨌든. 네네. 근데 사실 그 마지막에 김연자 씨 목소리 잠깐 들렸어요. 노래 잠깐 공개할 때 끝부분에 김연자 목소리가 잠깐 나왔어요. 놓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바로 아직 곡이 전부가 공개가 된 건 아니지만 오는 22일 날 공개가 되는데 김연자 선생님과 영탁 씨가 함께 듀엣으로 신곡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요? 그게 바로 저 주시고라는 이름의 공명의 노래입니다. 네. 이 두 사람 가요계 선후배로 만난 거 잘 아실 거고요. 네. 인연을 맺은 게 어떤 기회였냐면 모 가요 경연 프로그램 심사위원으로 함께 참여를 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맺어졌고 이번에 함께 듀엣을 하게 됐는데 짧게 공개된 저 부분이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흥행이 될 수 있는 벌써 올여름에 얼마나 흥행될지 기대가 되는 아주 경쾌한 음악의 노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근데 이번 신곡도 김묘성님 저렇게 짧은 춤, 귀여운 춤을 이 같이 넣어서 만들었으면 이거 다 팬들한테 이 춤 따라해보세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거.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챌린지라는 것이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스타들의 인맥을 통해서 또 이렇게 홍보에 참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챌린지 열풍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누가 첫 번째 그 스타트를 끊어줄지 이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네요. 앞서서 보셨던 그 전현무 계획에서 함께했던 지상파의 왕자 전현무 씨가 할지 아니면 유튜브계의 왕자 곽튜브 씨가 할지 기대가 되는데 네.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 챌린지 인기의 척도는 아무래도 김명준 앵커의 챌린지 참여가 그 척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챌린지의 바로미터 명준 미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네네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영탁 씨가 노래만 냈다 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듣는 즐겁도 있지만 춤 따라하는 재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의 챌린지 영상 모음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격 준비 나 오늘 폼 미쳤다 이를 이겨라 찢었다 따라올 땐 따라와봐 불을 지펴라 자 우리 오늘 폼 미쳤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 진짜 안 본눈 사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죄송합니다. 진짜 저희 제작진 이런 또 기습 공격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물론 영탁 씨 노래 따라 해봤습니다. 챌린지. 근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지금 영탁 씨 노래 챌린지 모음을 지금 긴장되니까 막 말을 더듬습니다 지금. 네. 영탁 씨는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 중에서 리듬감이 제일 좋고 몸을 잘 씁니다. 이 챌린지는 짧은 영상 안에서 왜 굉장히 저걸 틀어요? 네네. 김명준 앵커만큼 흥이 나는 무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영탁 씨가 딱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저 끼를 어릴 적부터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 궁금한데 사실 어릴 적에는 보수적인 가정 환경 때문에
본인이 가수 되는 걸 부모님들이 굉장히 말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고요. 심지어 삼촌도 군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공무원 출신,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래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에 조심스러웠다고 하고요. 네.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을 원하셨다는 거죠. 지금은 누구보다도 응원해 주시는데 사실 어머니의 경우는 또 특별합니다. 어릴 적 영탁 씨가 잦은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마다 신을 모시지 않으면 아이가 계속 닥칠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가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성공한 이 순간에 영탁 씨는 본인 때문에 이렇게 무속인의 삶을 선택한 어머니, 그리고 처음엔 가수를 반대했지만 지금은 인정해주는 아버지 모두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국의 수많은 영탁 씨 팬분들이 김현주 평론가님, 우리 영탁 오빠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동안이어서 지금 몇 살인지 궁금해요, 영탁 씨가.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젊은 분들 특히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전부 네. 자기 관리들을 잘 하시니까 도대체 20대인지 30대인지 그것도 잘 분간이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영탁 씨가 벌써 42살이라고 합니다. 진짜요? 죄송합니다. 나이를 밝히게 돼서. 와.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42살까지 되다 보니까 특히 팬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언제쯤 결혼을 하냐? 그쵸.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본인만의 그 결혼관 또 이상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오늘 밤 전현무 계획에서 허심탄회하게 밝힐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약간 스포일러 예고편을 드리자면 이 영탁 씨의 이상형은요. 네. 미소와 성격이 시원시원한 분이라고 합니다. 와, 전국의 많은 여성분, 어머 난데? 어머 나잖아! 막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밤 9시 10분입니다. MBN의 전현무 계획 채널 고정하죠. 그냥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MBN만 쭉 틀어놓고 계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나, 보통 우리가 선을 넘었다 할 때는 보통 정도에 지나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선 넘었다 이런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김묘성 기자님? 그런데요, 이 가수가 13살에 넘은 선은 바로 휴전선이었습니다. 어머나. 지난 2020년에 탈북민들이 출연하는 한 토크쇼에서 얼굴을 알렸고 지난해에는 트로트 오디션에서 선 넘은 가수 그리고 탈북 심청의 효녀 가수로 유명세를 탄 가수 김소연 씨인데요. 이분이에요? 네, 이 김소연 씨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행사, 방송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기까지 참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어제 공개된 한 방송에서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2번 정도의 목숨을 건 시도 끝에 탈북에 성공을 했고 중국에서 무려 12년을 숨어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겨우 한국에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탈북한 거잖아요. 그 과정 생생하게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8살 때 탈북을 하셨고 아버지는 이제 만 9살 때 탈북을 하셨어요. 그래서 1년 차로 이제 탈북을 하셔서 그때부터도 혼자였죠. 그래서 이번 달은 이제 이 친척집, 다음 달은 또 다른 친척집,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항상 배고팠던 것 같아요. 살아갈 그 의욕이 아예 사라졌어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사랑받았던 기억도 없고 또 행복했던 기억도 없는데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이제 가엾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나오게 됐죠. 지금이야 자유의 품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살고 계시고 뭐 트로트 가수로서 생활하니까 저렇게 그나마 조금 담담하게 눈물 지으면서 얘기하지만 안지훈 기자님 생각해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만 놔두고 먼저 탈북하다니 이게 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람한테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기구한 삶을 산 겁니다. 8살 때 어머니가 먼저 탈북을 했고요. 1년 뒤 9살 때는 아버지가 탈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친척집을 전전하는데 정말 식모살을 하면서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11살 되던 해에 할머니를 따라 탈북을 감행했는데 얼마 못 가 이 북한의 방첩기관인 보위부에 검거돼
11살 나이에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당시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김소연 씨는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들어간 순간부터 짐승이다 보니 모든 것을 다 허락받아야 되고 움직이면 안 됐다고 토로했고요.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옥수수 가루 10% 푼 그냥 물이었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젓가락 정도로 몸이 말랐다고 MBN 특종 세상을 통해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후에 다시 마을로 돌아왔는데 그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반역자라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괴롭히기 일쑤였다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결국 1년 뒤 다시 김소연 씨는 탈북을 감행했고 13살 나이에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유 또 그 탈북 성공했던 두 번째 만에 성공했던 얘기 들으니까 제가 또 마음이 놓여요. 안도의 한숨 나오는데 근데 보세요, 김현주 평론가님, 탈북에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 동안 그동안 자신을 놔두고 먼저 탈북을 해버린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요, 진짜? 왜 원망을 안 했겠습니까? 어린 나이니까 별별 감정들을 다 가지고 그 모진 세월을 견뎌냈겠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중국으로 가서 8살 때 헤어졌던 어머니를 5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상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만나면서 엄마 하면서 껴안았던 그 순간 정말 복잡다단한 여러 심경들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너무너무 그리워했던 엄마지만 정말 그 만났던 순간에는 나를 왜 버렸던 거야? 내가 힘들 때 도대체 그랬겠죠. 어디 있었던 거야? 이렇게 아주 복잡한 심정이 뒤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어머니가 그렇게 떠나갔으면은 어디선가에서는 정말 잘 살고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버텼었는데 막상 실제 보니까 실상은 그와는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어머니신가 봐요, 엄마가. 그렇죠. 네. 중국에서 사기를 당해서 굉장히 고생을 또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 얘기를 해보자면은요. 아버지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중국에서 이제 제사도 지냈었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아버지인가 봐요. 네, 근데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를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만나게 된 거죠.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국정원에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9살 때 헤어졌던 아버지를 25살이 돼서야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 역시 잘 지내셨으면 좋았으련만 실상은 뭐 술로 매일매일 지새우는 등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이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말 생사를 모르던 그 상황에서 세 가족이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 순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10수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어머니. 근데 한국에서의 삶이 막 그동안 상상하고 기대했던 거, 한국 가면 배불리 먹고 잘 살 줄만 알았던 그 삶이 딱 부모님 봤더니 여의치 않고 형편이 어렵고 한 걸 보고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 김소연 씨를 이렇게 불러요. 탈북 심청이 효녀 가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본인을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만 버리고 떠난 부모님이잖아요. 그런 감정이 복잡하다고 아까 우리 그렇죠. 얘기를 나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잘 살았으면 중국에서 엄마가 사기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사기당한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기당한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장사도 하고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다 드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를 버리고 간 어머니를 위해서 또 자기는 노동을 해서 그 노동의 대가를 어머니에게 드렸고 아까 사진도 화면도 나왔습니다만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세 가족이 모두 다 중국, 한국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힘든 기억들 때문에 아버지는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대요. 아이고. 그 상황에서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음식도 사서 찾아가 드리고 그다음에 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딸로서 건강에 대한 우려도 술 좀 그만 드시라고 아이고. 계속 술만 드시니까 건강 챙기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순간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 넘은 가수. 그 선은 휴전선이어서 생사를 넘나드는 휴전선이었고 그리고 탈북 효녀 심청 가수로 불리는 김소연 씨. 김소연 씨 꿈이 뭔지 아세요? 자신처럼 꿈을 찾아 한국에 온 탈북민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
좁고도 험한 곳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해. 조용필 씨 노래가 대박 사건이네요. 딱 지금 김소연 씨의 상황에 맞는 그 가사 같아요. 하지만 용기 내세요. 그 노래를 통해서 조용필 씨가 그 많은 우리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주었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멋진 반전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뉴스파이터도 시청자분들과 함께 김소연 씨를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어머나, 도대체 어떤 앵무새길래 지금 뉴스파이터에 출연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드랑이 어딨지? 꾸꾸 겨드랑이 어딨지? 겨라? 셋, 넷, 열. 보고 싶었어. 고마워. 이리 와. 나 보고 싶었구나. 그거 보고 싶었어. 안 똑똑해. 안 똑똑하다니까. 끝까지 안 듣네. 안진용 기자님, 이거 앵무새는 저기 있지만 아까 저 방 뒤에 누가 숨어서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저 방금 보면서 똑똑한 거 맞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네. 와. 자, 근데 이렇게 똑똑해진 이유에는 보니까 가족들의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 평소 가족들이 외출했다 돌아오면은 곧바로 이렇게 보고 싶었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부터 어느 순간 보고 싶었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기 시작을 했고 상황에 맞게 응용하는 말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앵무새 이름이 뭐예요? 꾸꾸예요. 아, 꾸꾸. 네네. 아이고. 근데 이제 가족들이 자신을 반겨줄 때 이렇게 단순히 말만 따라야 아니라 목소리랑 톤까지 따라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아직 이 앵무새의 개인기를 다 보지 않았습니다. 뭐나? 또 어떤 남다른 개인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네. 만나면 아이고 잘하니. 삼토끼 부를까? 토끼야 가느냐 총각 총서 아이고 잘해. 뭐야, 올챙이는 나뭇가지에 있으면 안 돼. 그치, 개울가에. 이건 대박 사건. 천재. 가사 틀렸다고 해주니까 바로 정정을 그것도 듀엣으로 부릅니다. 김묘성 기자님. 그러니까요.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어서 주고받으면서 지금 대화가 가능한 그렇게 듀엣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 앵무새의 이름은 꾸꾸라고 하고요. 2022년 8월생입니다. 만 2살이에요. 수컷이고 블루 오파린 퀘이커라는 종이라고 하는데 취미는 역시 누나랑 노래 부르기라고 하고 네. 특기는 사람과의 교감인데 네. 이 꾸꾸 영상을 본 조류 전문가도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는 건데 2살짜리가 일단 발음이 정확하고 그리고 멜로디 라인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음도 제대로 타고 있다. 그리고 노래를 한 소절씩 이어서 하는 것은 전문가도 처음 본다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앵무새 꾸꾸 그리고 이 꾸꾸의 집사님, 누나분 여성분과의 어떤 호흡, 찰떡호흡이 옛날 철이와 유배
막 오해는 하지 마. 그거 뭐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어떤 그걸 능가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쯤 되면 가족분들, 꾸꾸와 함께 사는 가족분들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얘기 들어보시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려와서 한 4개월쯤부터 이제 조금씩 말하기 시작하더니 5개월쯤부터는 계속 이렇게 조금씩 노래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얼마 전에 저도 좀 놀랐던 게 컵에 그 물기를 털다가 컵에 살짝 부딪혔어요, 꾸꾸가.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아! 이렇게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밖에 더워. 그냥 꾸꾸가 하고 싶은 부분을 불러요. 그리고 저를 이제 쳐다보면은 제가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부르니까 딱 쳐다봐요. 다음 파트 하라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무래도 똑똑해. 사랑한다고 해줄 때가 제일 좋긴 해요. 꾸꾸가 사랑해요라고 해주거든요. 근데 거의 안 해주긴 해요. 꾸꾸야, 누나 안녕하세요 한 번만 해줄까? 안녕하세요. 지금 국수를 먹느라. 네, 누나께서 변명을 잘해주셨어요. 국수 먹느라 안녕하세요. 최재봉께서 안녕하세요는 못 들었지만 그것도 귀여워요. 그러니까 네. 사실 꾸꾸가 와서 변화된 게 너무 많대요, 집안에도. 보통은 요즘 뭐 가족들 모두 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휴대전화 하잖아요. 그렇죠. 밥 먹을 때도 휴대전화하고 얼굴도 안 보고 이러는데 꾸꾸가 오고 나서부터 온 가족이 거실에 다 모인대요. 저거 너무 귀엽잖아요. 이제 정희 변호사 계속 옆에서 영상 보면서 좋아가지고 웃고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꾸꾸와 함께 얘기하고 노래 부르는 거 듣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러고 특히 그렇게 무뚝뚝하는 아버지, 아버지를 안방에서 끌어냈어요. 세상에. 누가? 꾸꾸가. 꾸꾸 그러네요. 보면서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면서 가족도 화목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꾸꾸가 효자네요, 효자. 앞으로 꾸꾸와 가족분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또 기대를 해볼게요.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정말로 천일 공노할 짓을 저지른 인간을 진짜 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정을 넘은 시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자해를 시도했다는 거였는데 이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가슴에 흉기에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20대 여성을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 이 여성은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부검 결과에서 경찰은 갑자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안타까운 지금 이 사건이지만 경찰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걸까요? 김현주 평론가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네. 이 흉기가 피해자의 심장을 관통할 정도의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그래서 타살 의심 소견이 나왔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현장에 있던 혈흔 형태 분석에서도 타살 정황이 발견이 되면서 이 수사는 타살 쪽으로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예견하시겠지만 뭔가 자해를 했다면 그 흉기, 그 신체 반응과 타살 때 흉기 반응이 신체 반응이 달랐다. 그 점을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혀낸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김묘성 기자님. 애초에 신고했던 남자의 그 신고 내용은 180도 다른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경찰은 사망한 20대 여성이 타살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신고를 했던 그 남자친구를 가장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또 여성의 남자친구였던 이 20대 남성이 일단 범행을 부인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해 9월 2일 남양주시에서 이 20대 남성을 체포해서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이 20대 남성은 술을 마신 채 운전까지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근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잖아요. 저런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질러놓고 태연하게 술을 퍼마셔요, 술을?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운전까지 하고 건데
일단 1심에서 이 남성, 20대 남성한테 살해 과정이 정말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는 점을 들어서 세상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네. 또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에는 본인은 수사가 초기에 혼선을 겪으니까 일상을 그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았고요.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여성과 교제하기도 했다라는 점이 이렇게 반영이 됐었는데 네. 바로 어제 이 남성 무기징역이 항소심에서 감형이 됐습니다. 에?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으로 이 형을 낮춰줬고요.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했는데 그 이유를 법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뭐라고요? 일단 이 사망한 여성이 그 당시에 다른 남성과 장시간 통화하는 것에 감정이 이 가해자가 상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투다가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교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달리했고요. 또 이 피고인 나이가 만 26살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아직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무기징역은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이라며 감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법에도 눈물이 있을 줄 알았더니 뭐예요? 피해자는 죽어서 정말 억울한데 그리고 그 유족들은 천불이 나는데 지금 가해자의 미래가 창창하니까 그걸 감형을 시켜야 한다고요? 이걸 도저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너무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